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페이퍼는 Rethinking Pre-Training and Self-Training이라고 구글 리서치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6월 중순, 초중순 이쯤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뉴립스 첫 번째 뉴립스 데드라인이 끝나고 나서 여러 페이퍼들이 슬슬 아카이브에 올라오면서 얘도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꽤나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우리의 프리트레이닝은 옳다 뭐 이런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부숴주는 그런 페이퍼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발표 순서는 뭐 이런데요. 그냥 순서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호야012님의 블로그 글에서 발췌해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최근 트렌드들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둔 건데요. 2012년도 뭐 이쯤에 알렉스넷이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큰 차이로 1위를 거머쥔 이후로 알렉스넷, VGG넷, 뭐 구글넷, 레즈넷, 댄스넷, SE넷 이런 모델들이 계속 차례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런 모델들은 사람들이 직접 모델의 구성을 설계를 하고 만든 그런 모델들이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정도에는 네, 뉴럴 아키텍처 서치 나스 그러니까 오토ML을 활용을 해서 어, 그 스트럭처를 더 옵티멀한 스트럭처를 찾는 데 쪽으로 많은 연구들이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뭐 이런 페이퍼들, 나스넷, 이나스, 뭐 이런 페이퍼, 아베바넷, 뭐 이런 것들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가장 좋은 성능들을 내던 모델이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는 그런 나스에다가 오토ML을 적용을 한 그런 페이퍼들에다가 그 사람의 조금의 튜닝을 더 더한 이피션트넷 같은 그런 페이퍼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 G파이프나 이피션트넷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G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병렬 처리 쪽 페이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 뒤에는 그 굉장히 많은 다른 웹에 있는 웹 스케일의 다른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성능을 좀 더 올리려고 시도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2019년도 말에서는 셀프 트레이닝을 활용을 한게 소타를 찍었다고 합니다. 셀프 트레이닝을 활용을 한 더 라지 스케일에서의 뭐죠? 모델을 트레이닝을 한.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이 뭐냐라는 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밑에가 잘리네요. 잠시만요. 네. 셀프 트레이닝은 세미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티처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는 뭐 이미지넷 데이터든 어떤 거든 간에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 레이블드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레이닝이 된 모델을 가지고 언레이블드 된 그런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들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 레이블들 중에서 뭐 하드 스레시홀드 같은 걸 줘가지고 적당한 하드 스레시홀드를 줘서 적당한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하드 스레시홀드를 줘서 그 이 수도 레이블을 준 애들 중에서 진짜 레이블을 부여를 할 애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뭐 소프트 스레시홀드를 주기도 하는 뭐 그런 시도들을 이 페이퍼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더 추가된 레이블들에 대해서 추가가 된 데이터에 대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고요. 뭐 그런 데 있어서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드롭아웃이나 스태코스틱 뎁스를 좀 다르게 부여를 하는 그런 노이즈를 부여를 함으로써
원래 티처 모델하고는 이 스튜던트 모델이 조금은 다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노이즈를 부여를 해서 이러한 트레이닝 방식을 계속 네, 수렴을 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셀프 트레이닝이 이미지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2019년도 말에 소타의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와중에 또 작년에 그 케이밍해가 발표를 했었던 페이퍼인데요. 이미지넷 프리트레이닝을 한 게 코코 데이터 셋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능을 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코 데이터 셋에서의 결과가 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하고는 다르게 점점 그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줄수록 그 어그멘테이션이 아니라 그 코코 데이터 셋에서 더 많은 트레이닝을 거쳐질수록 성능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프리 트레이닝이 그렇게 코코 데이터셋에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네 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Rethinking Pre-Training and Self-Training 페이퍼에서는 이 프리-트레이닝이 어떨 때 점점 효과를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셀프 트레이닝은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의 뭐 결론을 약간 스포일링을 하자면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세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있을수록 우리가 그 프리트레이닝의 효과를 많이 잃어간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은 다르게 셀프 트레이닝은 언제나 효과가 좋았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은 태스크든 많은 태스크든 상관없이 또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이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그런 태스크에 있어서는, 그런 데서는 셀프 트레이닝까지 더하면 셀프 트레이닝이 이 프리트레이닝이 더 더해져서 더 좋은 효과를 내는데 영향을 줬다. 뭐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보다 셀프 트레이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좀 더 성능을 올리는데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결론을 이 페이퍼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 결론을 알았다면 이 페이퍼는 뭐 다 읽은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네, 스칼렛킴님 안녕하세요. 네, 스탈렛킨 맞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셀프 트레이닝과 프리 트레이닝에 대해서 그 실험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약간 밑줄 위치가 좀 불편하네요. 세컨드하고 서드의 밑줄을 치려고 한 건데, 세컨드하고 서드가 지금 이 페이퍼에서 오타가 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점점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빡세게 진행되면 될수록 프리트레이닝의 효과가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단계를 둬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는데요. 이 오토 어그멘트, 렌더 어그멘트, 그리고 스케일 지터링을 다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그멘테이션을 첫 번째 스텝에서는 그냥 플립과 크롭 같은 그냥 간단한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스텝 2에 있어서는 오토 어그멘트라고 하는 플립과 크롭 외에도 오토 어그멘트를 추가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 오토 어그멘트와 렌더 어그멘트는 둘 다 구글에서 나온 그 어그멘테이션 관련 페이퍼인데요. 이것도 꽤나 흥미로운 페이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강력한 어그멘테이션을 렌더 어그멘트로 둬서 여기서 플립과 크롭 그리고 라지 스케일 지터링을 하고 오토 어그멘트를 그냥 세컨드는 오토 어그멘트까지만 하고, 세 번째가 라지 스케일 지터링하고 오토 어그멘트까지 한 거고, 네 번째가 라지 스케일 지터링과 렌더 어그멘트까지 한 게 네 번째군요.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의 빡센 순서대로 이게 제일 약하고, 그 다음으로 세고, 그 다음으로 세고, 그 다음으로 센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될 프리트레이닝은 어떻게 프리트레이닝을 하냐면 그 이피션트넷 B7 모델을 이미지넷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게 그 타본에서
84.5%의 어큐러시를 기록을 한 이런 이피션트 B7을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를 이미지넷 이닛이라고 하고요. 이미지넷 뿔뿔 이닛의 경우에는 그 노이즈 스튜던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그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그러니까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이 된 애를 다른 태스크에다가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킬 때 사용을 할 때는 이미지넷 뿔뿔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이 셀프 트레이닝 위 노이즈 스튜던트 이 페이퍼와 같은 세팅에서 셀프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와 여러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여러 셀프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여러 태스크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 페이퍼에서는 로스 펑션이 좀 언스테이블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로스 텀을 노멀라이즈 해주는 텀을 줬다고 합니다. 어펜딕스 B에 뭐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휴먼 레이블의 로스 텀이고 이게 우리가 수도 레이블을 부여한 것들의 로스를 했을 때 뭐 여기에 알파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의 최종 로스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이것들을 진행하다 보니 이거를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준 텀으로 변경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는 이 셀프 트레이닝과 프리 트레이닝의 효과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인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프리 트레이닝을 하거나 그거를 셀프 트레이닝을 한 그런 애들을 어디다 파인 튜닝을 했냐면요. 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태스크나 세민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에는 코코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나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을 그 셀프 트레이닝에서는 얼레이블드 데이터셋이라고 두고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피션트넷 B7 백본을 쓰고 있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 셀프 트레이닝에서는 그 하드스코어 스레시홀드를 줘서 수도 레이블을 주는 데 있어서 0.5 이상만큼의 값을 갖는 애들만 그 수도 레이블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셀프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512개의 배치 사이즈를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은 그 256은 레이블이 있는 코코 데이터셋에서 256은 그 우리가 그 수도 레이블을 부여를 한 셀프 트레이닝을 위해서 부여를 한 그 데이터셋에서 갖고 와서 반반 합쳐서 하나의 배치로 두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파스칼 VOC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셀프 트레이닝에서는 파스칼 데이터셋, 코코 데이터셋,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이렇게 다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피션트넷 B7과 이피션트넷 L2를 백본 모델로 갖고 있는 NAS FPN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스레시홀드는 0.5로 주고 그 위에처럼 배치 사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절반은 슈퍼바이즈 데이터, 절반은 수도 레이블 데이터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앞서서는 앞으로 진행될 실험들의 여러 가지 그 세팅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리트레이닝은 점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우리가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오히려 학습에 방해를 끼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넷으로 이니셜라이저이 된 모델과 그리고 이미지넷 뿔뿔 이건 셀프 트레이닝으로 트레이닝을 했던 프리 트레이닝을 했던 애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지넷과 이미지넷 뿔뿔 둘 다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어그멘테이션을 살살 줬을 때는 그래도 성능이 올라갔는데 어그멘테이션을 점점 강하게 주면 줄수록 오히려 성능이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어그멘테이션을 빡세게 주면 줄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코 데이터셋이
이미지넷이랑 그러니까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 된 게 코코 데이터셋으로 갔을 때 성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그런 페이퍼가 나와서 이 페이퍼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케이밍회가 발표했던 그 페이퍼를 보고 이 저자들은 그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그 파인 튜닝을 하려고 하는 그 태스크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도메인의 데이터가 원래 프리트레인 했던 도메인보다 과 비교할 정도로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리트레이닝의 효과가 더 안 좋아지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코코 데이터셋을 전부 다 사용을 했을 때랑 80%만, 60%만, 40%만, 20%만 사용했을 때 뭐 이렇게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코 데이터셋을 더 많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오히려 프리트레이닝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됐을 때 그에 반해서 그 셀프 트레이닝에 대한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프리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오히려 성능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결과가 났다고 했어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비해서도. 그에 반해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미지넷으로 활용해 셀프 트레이닝을 계속 거치게 된 애는 어그멘테이션을 빡세게 주게 되더라도 계속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더 더해져서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데이터셋의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려고 하는 그 태스크의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셀프 트레이닝의 프리 트레이닝의 효과가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반해서 셀프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지는 거와 상관없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넷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이미지넷 풀풀 이니셜라이제이션과 같이 프리트레이닝을 거치고 거기에다 또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오히려 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그냥 원래 베이스라인보다도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도 하고 셀프 트레이닝도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셀프 트레이닝만 한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프리트레이닝은 우리가 정말 학습시키고자 하는 그 서브 태스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태스크에서 트레이닝을 거쳤던 애가 오히려 프리트레이닝이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방해를 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또 심클리어 작년 말쯤이었나요? 그때 발표됐던 심클리어라고 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도 비교를 했어요.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또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들을 얼레이블된 데이터들로 두고 라지 스케일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심클레어와의 비교를 했을 때도 심클레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이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과 프리 트레이닝의 그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타를 찍기 위해서 이 논문 저자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코 오브젝트 데이터셋에서 셀프 트레이닝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 모델이 소타를 찍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뭐 이런 거를 거쳐서 이렇게 열심히 소타를 찍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파스칼 VOC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파스칼 VOC는 또 데이터셋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코에 비해서. 그래서
이 파스칼 VOC에서는 그 프리트레이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셀프 트레이닝을 했던 게 소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서 프리트레이닝을 거치고 셀프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페이퍼에서 그래서 결론으로 세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프리트레이닝이 유니버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이 페이퍼에서는 이런 정도의 인투이션을 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미지넷에서의 프리트레이닝 같은 거가 우리가 코코나 그 파스칼 VOC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꼭 필요한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피처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 없다 보니까 그런 피처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뭐 이런 식의 인투이션을 제시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그 조인트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을 같이 뭐 데이 뭐 여기 펜을 둘 수가 없나? 펜 기능이 없는 것 같네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인데. 뭐 모델이 뭐 이렇게 점점 가다가 마지막 레이어에서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로 뭐 이렇게 분화가 된다고 했을 때요. 이거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태스크가 이렇게 마지막 모델이 레이어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러 태스크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러 태스크들을 한꺼번에 로스들을 흘려주면서 조인트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그럴 경우에 셀프 트레이닝을 했을 때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뭐 그런 결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트레이닝에 대한 그런 거에 뭐 퓨처에 대한 뭐 그런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다가 어그멘테이션을 추가를 한 게 이 어그멘테이션을 그냥 살살 줬을 때는 그 성능을 늘려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어그멘테이션에 빡세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성능을 저하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셀프 트레이닝을 했을 경우에는 성능이 여전히 올라갈 수 있게 되고 태스크의 얼라이먼트를 해주는 데 있어서 이런 어그멘테이션이 많이 되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태스크의 얼라이먼트가 잘 안 되는 게 방해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마지막으로 해줬습니다. 페이퍼에서는요. 근데 셀프 트레이닝이 언제나 옳냐라고 했을 때는 뭐 셀프 트레이닝에 뭐 좀 더 많은 컴퓨테이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계속 리컬시브하게 반복을 하면서 스튜던트 모델이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컴퓨테이션이 훨씬 많이 소모가 되게 되고요. 페이퍼에서는 8배에서 10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언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파스칼 세그멘테이션 같은 그런 태스크 데이터가 조금은 적은 그런 서태스크의 경우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서 거기서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게 더 소타를 찍기에 좋았었다고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리트레이닝이 어디서 더 프리트레이닝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여지도 좀 남겨두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뭐 작은 테스트셋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의 장점을 세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면서 끝냈는데요. 어떤 셋업에서 하든 셀프 트레이닝은 항상 효과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프리 트레이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상관없이 또 셀프 트레이닝이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너럴리티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의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든 상관없이 셀프 트레이닝은 계속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도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페이퍼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근데 이 페이퍼들의 좀 아쉬운 부분이 뭐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뭐 수학적으로든 할 수 있는 그런 페이퍼가 수학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페이퍼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이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오히려 그 해당 태스크를 방해를 하게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이 성능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좀 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지가 좀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시도가 있는 페이퍼가 또 나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다양한 태스크 그리고 뭐 조인트 트레이닝에 대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태스크 하고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고 또 셀프 트레이닝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도 나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비전 쪽 데이터에서 한 거다 보니까 NLP 쪽에서도 프리 트레이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NLP 쪽에서도 프리 트레이닝 외에 셀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과 셀프 트레이닝의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해온 리띵킹, 셀프 트레이닝 앤 프리 트레이닝에 대한 발표였고요. 좀 예전에 연구실에서 발표했던 거라서 발표 준비를 한 지 좀 돼가지고 발표를 잘 하진 못한 것 같네요.